소외된 존재들의 이야기, 현실의 모순과 따뜻한 목소리 사이. 오늘은 김경숙 작가의 단편 소설을 평론가들의 해석을 바탕으로 구성한 리딩 팟캐스트 콘텐츠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김경숙 작가의 소설집이죠. 길래 언니. 이 작품에 대한 문학평론가들의 분석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그 자료들을 보니까 김경숙 작가를 겸눈을 가진 리얼리스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 네. 그게 이제 평론가들이 김경숙 작가를 보는 핵심 시선 중 하나인데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실만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이면, 뭐랄까,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속 깊은 곳에 진실까지 파고든다는 의미로 그렇게들 말합니다. 아, 현실 너머의 진실까지. 네,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건 그 방식이 그냥 현실을 고발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인데요? 좀 환상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써요. 그래서 산 사람이랑 죽은 사람을 연결하기도 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의 목소리를 지금 여기로 다시 불러오려는 시도를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 한판의 굿 같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망자를 위로하고 또 산 사람들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특히 그 소설 속 인물들이 겪는 상처나 죄의식 같은 게 굉장히 깊게 다가오던데요. 네, 그 점도 중요한 포인트죠. 예를 들면 그 가면이라는 작품 보면 위선적인 세상에서 어쩌다 나만 살아남았다. 이런 부끄러움 있잖아요. 네네, 그 죄책감이 오히려 글쓰기에 힘이 된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작품 속 고아원 동기들이 서로의 상처를 이렇게 확인하고 같이 살아간다는 의미, 이런 걸 되새기는 과정이 나오죠. 네네. 그 밥을 해주고 싶었다는 대목. 아, 그 마음이 참 기억에 남아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런 개인적인 상처나 죄의식이 사실은 더 큰 역사적인 비극하고 연결된다는 걸 작가는 계속 보여주려고 해요. 역사적 비극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네,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 나오고 또 대표적인 길래 언니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에 의한 성폭력 문제까지 이어지죠. 아, 개인의 기억이랑 공동체의 역사가 만나는 지점이군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얽히는지, 그리고 때로는 그 생생한 고통이 그냥 사망이라든지 실종 같은 건조한 행정의 언어 속에 갇혀서 어떻게 왜곡되고 심지어 지워지는지 이런 걸 아주 예리하게 포착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길래 언니에서 그 위작들이는 화가 얘기도 딱 그런 맥락이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기의 그 거짓된 삶을 돌아보면서 일본군 피해자인 길래 언니, 또 베트남 피해자인 후앙, 이 사람들의 고통을 같은 선상에서 느끼게 되는 그 과정, 이게 그걸 잘 보여주죠. 그러면요, 그 죽은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개다리 소반이나 팥죽 같은 작품에서 이런 환상적인 설정들은 그냥 독자들 재미있으라고 넣은 건 아니겠네요? 아, 네. 절대 아니죠. 그 평론가 권행백 씨가 재미있는 지적을 했는데 작가 SNS 아이디가 마녀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그냥 별명이 아니라 마치 무당처럼 현실 너머의 어떤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가 외면하는 현실의 모순을 더 깊고 날카롭게 파헤치려는 의지다, 뭐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단순 리얼리즘을 넘어서는 거죠. 와, 마녀라.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그런 환상적 장치들은 평론가들 말로는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들의 목소리를 다시 살려내서 그들의 한을 풀어주려는 시도, 말하자면 문학을 통한 해원의 과정으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원, 아풍에 풀어신한다. 네, 현실의 모순을 더 깊게 드러내는 동시에 또 이제 소외된 존재들의 말을 복원하고 훼손된 인간성이나 공동체의 의미는 뭘까? 이렇게 되묻는 거죠. 듣고 보니 라틴 아메리카 문학의 그 주술적 리얼리즘하고도 좀 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네, 맞아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현실의 환상적인 요소가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방식이 좀 닮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고용직 평론가가 지적했듯이 김경숙 소설에는 이상적인 가족 로만스 같은 게 거의 없어요. 아, 오히려 좀 깨진 관계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떼라던가 동태대가리 같은. 네, 바로 그거죠. 그렇게 깨어진 관계 속에서 인간 조건의 어떤 민낯, 그 실상을 탐구하는 경향, 이것도 아주 중요한 특질입니다. 결국 여러 평론가들의 분석을 이렇게 쭉 종합해보면 김경숙 작가의 소설이라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보면서도 그 너머에 감춰진 진실, 또 희미하게 남은 어떤 인간다움을 찾으려는 굉장히 치열한 문학적 여정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또 때로는 아주 날카로운 현실 묘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나 또 사회의 모순에서 눈 돌리지 못하게 계속 말을 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집과 평론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신에게도 던지는 질문이죠. 어떤 질문일까요? 당신은 당신 자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좀 외면하고 싶은 진실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어떻게 온전한 당신의 목소리, 그 인간의 말을 찾아가고 있나요? 아,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경숙 작가의 작품 세계를 평론가들의 시선을 통해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문장, 한 장면을 지나며 이토록 깊고 따뜻한 세계를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누비노트는 앞으로도 김경숙 작가의 단편 소설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계속 함께해 주세요.